신유고슬라비아 연방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사회주의 연방 국가로 동유럽과 발칸반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공산주의 지도자 요시프 브로즈 티토의 지도 아래 단일 국가로 통합되었으며 6개의 공화국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마이너스 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가 2개의 자치주 코소보와 보이보디나로 구성되었습니다. 티토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 집단이 공존하는 유고슬라비아에서 강력한 권위와 독립적 외교 정책을 유지하며 소련과 서방 양측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유고슬라비아를 냉전 시대의 비동맹 운동의 주요 회원국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티토가 1980년에 사망한 후 유고슬라비아는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민족주의가 대두되었고 각 공화국은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해체되기 시작했고 보스니아 전쟁과 코소보 전쟁 등의 분쟁이 뒤따랐습니다. 최종적으로 유고슬라비아는 2003년 세르비아 마이너스 몬테네그로라는 새로운 형태로 잠시 유지되다가 2006년 몬테네그로가 독립하면서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 과정과 그 이후 발생한 분쟁은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티토의 통합 정책과 비동맹 운동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티토 사후 민족 간 갈등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더 깊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들이 해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경제적 어려움. 유고슬라비아는 1970년대부터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외채 증가, 실업률 상승, 그리고 생활 수준의 하락은 국가 내 불만을 증대시켰습니다. 각 공화국은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결국 정치적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민족주의 대두. 유고슬라비아는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보스니아인 보슈냐크, 알바니아인 등 여러 민족이 각각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각 공화국에서 민족주의가 급부상하면서 통합된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중앙 집권적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펼치자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독립을 요구하며 1991년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다른 공화국에도 독립 움직임을 촉발시켰습니다. 3. 분쟁과 내전.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990년대 초반 발생한 여러 내전과 분쟁입니다. 슬로베니아 독립전쟁. 1991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선언하자 유고슬라비아 연방군과 단기 충돌이 발생했지만 이 전쟁은 상대적으로 짧고 피해가 적었습니다.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1991-1995 크로아티아의 독립선언 후 세르비아계 주민과 유고슬라비아 군의 충돌이 격화되며 크로아티아 전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보스니아 전쟁. 1992-1995 가장 치열했던 분쟁 중 하나로 보스니아 내 보슈냐크 무슬림,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간의 민족 갈등이 폭발하면서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스레브레니차 학살과 같은 인종 청소 사건이 국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코소보 전쟁. 1998-1999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세르비아 군과 충돌이 발생했고 NATO는 이에 개입하여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전쟁 이후 코소보는 사실상 독립을 선언했으며 세르비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008년 코소보는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4.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1992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만 남은 채 신유고슬라비아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마저도 분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2003년에는 세르비아 마이너스 몬테네그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2006년 몬테네그로가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결정하면서 유고슬라비아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5. 국제적 영향. 유고슬라비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NATO의 개입,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전범을 처벌하는 등의 국제적 사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는 동유럽에서 민족주의와 국가 간 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으며 오늘날에도 발칸반도 지역의 정치와 외교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와 그 결과는 발칸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더 확장해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주제들을 추가로 다룰 수 있습니다. 1. 티토의 지도력과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의 설립과 발전은 크게 요시프 브로즈 티토의 지도력에 의존했습니다. 티토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파르티잔 유고슬라비아 내 공산주의 저항 운동을 이끌며 나치와 협력한 우스타샤 크로아티아의 파시스트 정부 및 체트니크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와 싸웠습니다. 전후 티토는 연방공화국 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민족이 공존할 수 있는 국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티토의 유고슬라비아는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회주의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자주관리 사회주의라 불리며 노동자가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독특한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는 냉전 속에서 비동맹 운동을 주도하며 서방과 동방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고 유고슬라비아는 국제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적 복합성과 갈등의 뿌리. 유고슬라비아의 민족적 복합성은 해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등 여러 외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민족, 언어, 종교가 매우 다양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세 민족 집단은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그리고 보슈냐크 보스니아 무슬림이었습니다. 각 민족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간의 역사적 대립이 두드러졌는데 크로아티아의 우스타샤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세르비아인을 학살한 역사적 기억은 유고슬라비아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1990년대 민족주의가 고조되면서 이러한 갈등은 다시 표면화되었습니다. 3. 인종 청소와 인도적 위기. 유고슬라비아 해체 과정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는 보스니아 전쟁 중 발생한 인종 청소였습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은 1995년 세르비아계 군이 800여 명의 보스니아 무슬림 남성과 소년을 학살한 사건으로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종 청소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은 이 사건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코소보 전쟁 중에도 세르비아군과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 간의 충돌로 인종 청소가 발생했으며 NATO가 이에 대응해 세르비아를 공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발칸반도 전역은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4. 국제사회의 개입.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해체는 국제사회, 특히 유럽연합EU과 NATO의 개입을 촉발시켰습니다. 유럽은 유고슬라비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NATO가 1995년 보스니아 전쟁에 개입해 데이턴 평화협정을 성립시켰고 1999년에는 코소보 전쟁에서 세르비아를 공습하며 코소보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 발생한 전범과 인권 침해 사건을 다루기 위해 1993년 설립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범을 기소하고 재판했으며 이는 국제 법률과 정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르비아 지도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도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재판 도중 사망했습니다. 5.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의 발칸반도.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이후 발칸반도는 여러 신생 독립 국가들로 나뉘었으며 각국은 고유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서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빠르게 EU와 NATO에 가입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코소보 독립 문제로 인해 서방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EU 가입을 목표로 하는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마이너스 헤르체고비나는 여전히 민족 간 긴장이 남아있으며 복잡한 정치 구조로 인해 국가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소보는 2008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여러 국가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 발칸 반도의 미래. 발칸 반도는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에도 여전히 민족주의적 긴장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방과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발칸 반도 국가들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발칸 국가들이 EU 가입을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소보 독립 문제나 보스니아, 내 민족 갈등과 같은 민족적 긴장은 여전히 발칸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역사와 해체는 현대 유럽과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민족 갈등, 인권 문제, 그리고 국제적 개입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와 그 여파는 여러 면에서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가 얽혀 있으며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발칸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더 확장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1. 유고슬라비아 내 갈등의 역사적 뿌리. 유고슬라비아의 민족 갈등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칸반도는 수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각 민족은 서로 다른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유한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발전시켰습니다. 세르비아인은 동방 정교회와 슬라브 민족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대한 저항을 통해 자신들의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인은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헝가리 제국의 영향 아래에서 발전했으며 서유럽과의 역사적 관계를 강조해왔습니다. 보스니아인 보슈냐크은 오스만 제국 지배하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주민들이 많아 이슬람 신앙과 세속적 정체성이 결합된 독특한 민족적, 종교적 집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은 유고슬라비아 내에서 서로 충돌하며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르비아 주도의 왕국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 중 크로아티아의 우스타샤 통치하에서 깊은 적대감을 키웠습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등장과 세르비아 민족주의. 1980년대 후반 유고슬라비아는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불안 속에서 민족 간 갈등이 격화되었고 그 중심에는 세르비아의 지도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있었습니다.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강화하며 세르비아 중심의 연방 통치를 추진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메시지는 세르비아인이 유고슬라비아 내에서 억압받고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세르비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경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밀로셰비치는 특히 코소보 문제를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중심 이슈로 삼았습니다. 코소보는 역사적으로 세르비아 민족 정체성의 중심지로 여겨졌지만 1980년대에는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밀로셰비치는 알바니아계 주민들의 자치권 요구에 맞서 세르비아의 권한을 강화하려 했고 이는 코소보 내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밀로셰비치의 민족주의적 정책은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를 비롯한 다른 공화국에서 강한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3.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국제적 반응.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과 인종 청소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미온적이었으며 유럽연합과 유엔은 유고슬라비아 내 민족 갈등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엔은 1992년 보스니아 전쟁 중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지만 제한된 권한과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분쟁을 중재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턴 평화협정 1995 보스니아 전쟁이 종식된 것은 미국의 중재와 NATO의 군사적 개입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협상을 통해 데이턴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보스니아는 보슈냐크,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계 간의 복잡한 정치적 구조를 갖춘 국가로 재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NATO의 역할도 주목할 만합니다. 보스니아 전쟁 말기 NATO는 세르비아군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고 이후 1999년에는 코소보 전쟁에서 세르비아에 대한 대규모 군사 개입을 통해 코소보 주민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는 NATO가 유럽 내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4.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의 법적 문제 전범 재판. 유고슬라비아 내전은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전쟁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도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고슬라비아 내전 중 발생한 전쟁 범죄를 다루기 위해 1993년 설립되었습니다. 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포함한 여러 전범을 기소하고 재판했으며 이는 국제정의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밀로셰비치는 재판 도중 사망했지만 그의 기소는 국제사회에서 전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또한 라트코 물라디치와 라도반 카라지치와 같은 보스니아 전쟁 중 인종 청소를 주도한 세르비아계 지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물라디치는 2017년에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카라지치도 전범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 현재의 발칸반도와 유럽 통합.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 발칸반도 국가들은 각각 다른 정치적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EU과의 통합이 발칸 국가들의 주요 외교적 목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2004년에 EU에 가입했고 크로아티아는 2013년에 EU에 가입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발칸반도에서 가장 서구화된 국가로 간주되며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EU 가입을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르비아는 코소보 문제 해결이 EU 가입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민족 간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EU 가입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EU는 보스니아의 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소보는 2008년 독립을 선언했으나 세르비아와 몇몇 국가들은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소보의 독립 문제는 발칸반도의 정치적 긴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EU와 NATO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 유고슬라비아의 문화적 유산. 유고슬라비아는 정치적으로는 해체되었지만 그 문화적 유산은 여전히 발칸반도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시대의 음악, 영화, 스포츠는 발칸반도의 여러 세대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록 음악과 같은 문화적 요소는 지금도 발칸반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공동체적 정서와 추억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영화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그 전통은 현대 발칸반도 영화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칸반도의 많은 감독들이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
전쟁과 분쟁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적, 역사적, 국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입니다.